키스트의 이재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전망 발표하게 됐는데요. 작년보다 오히려 더 긴장이 되는 것은 아마도 전망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30분 정도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얘기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시경제 전망 얘기 잠깐 드릴 거고요. 오전에 아마 많이 충분히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ICT 산업 쪽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주요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시사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전망입니다. 지금 아침에 매크로 부분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지금 세계 주요 기관들은 지금 내년도 성장 전망을 세계 경제 전체가 한 2.4에서 3.1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24년, 5년, 6년 계속 이어서 크게 변화 없는 그런 전망 수치들을 내놓고 있다.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5년까지 올해까지는 상반기에 이제 프론트 로딩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AI 투자, 중국 재정 지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유사한 성장을 한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런데 내년에는 관세 효과나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재정 금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주로 한국은행하고 IMF 거를 많이 인용을 한 건데요. 이것도 대략 내년도에는 1.6 정도, 1.6에서 1.8% 정도 성장할 걸로 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통상정책, 보험의 영향들 때문에, 그리고 민간 소비단에서 또 금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0.8% 내지 0.9 정도에 머물겠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 1.6, 1.8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2% 정도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회복된 걸로는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올해보다는 좀 나은 그림이 성장이 있을 걸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슈는 특별히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마지막 결론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이슈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무역 문제 그리고 AI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성장 동인 두 가지 쪽에서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 거시경제를 이끌고 있는 상방 요인들, 끌어올리는 요인과 그리고 끌어내리는 두 가지 요인들을 갖다 지금 세 가지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거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IT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표까지는 사실은 세계 주요 기관들, 국내 전망 기관들의 수치들입니다. 지금 여기는 가트너가 제시한 IT 시장 전망인데요. 일단 26년도 세계 IT 시장은 대략 소프트웨어 고성장은 하긴 합니다. 근데 IT 기기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좀 둔화를 하는 바람에 조금 전년도라는 건 올해죠. 올해보다는 좀 낮은 성장률 8.3%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에 휴대폰이나 PC 등등 수요가 감소를 하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소폭 둔화되고 이런 그림 때문에 어느 정도 고성장은 지속하지만 올해보다는 좀 낮아진다라는 게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반도체 얘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이 저성장세,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투자를 확대되지만 성장률이 좀 점점 조정될 거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로 해서 연평균 한 5년 동안 7.9%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부터 저희 키스트가 전망한 부분들인데요. 국내 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산 쪽은 역시 이제 AI 관련 반도체, 그리고 SSD, 그리고 정부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런 수요 확대 때문에 전년 대비 3.6% 정도는 생산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 얘기가 있고 AI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생산이 확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기저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전년 대비 좀 성장은 하겠다. 그런데 25년도는 지금 밑에 장표에 그림에 보시겠지만 4.1%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6년도에는 3.6% 정도에 머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수출이실 것 같은데요. 수출을 보면 이것도 역시 AI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SD 스톡 그리고 글로벌 이런 쪽 수요 지속 때문에 전년 대비 한 7.3% 정도는 수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이 또 반도체나 이런 효과들 외에도 미국 관세 영향도 있고 글로벌 경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대략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5년도보다는 조금 낮은 성장률을 보이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지금 8.7% 정도를 내다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7.3%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생산과 수출 얘기가 결국은 아마 다음에 얘기할 반도체 얘기로 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 저희들이 한 8가지 정도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일단 ICT 기기 쪽입니다. 이 대표적인 반도체 얘기를 조금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장표를 특별히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반도체 단기적으로 지금 내년이죠. 내년에 AI 반도체 비중 증가 때문에 고성능 DRAM 그리고 낸드 플래시 수요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바람에 내년도 생산이 9.2%, 수출이 한 10.7%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가 지금 사실은 올해 25년도에는 훨씬 더 고성장을 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6% 이상 성장하는 걸로 생산 쪽은, 그리고 생산이 15%, 수출이 아마 16%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성장률은 떨어진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 그림이고요. 요 그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까, 나쁠까, 아니면 비슷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했는데 결국은 올해 많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 반도체 영역은 슈퍼 사이클, 3년 연속 2자릿수 성장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과연 그 말대로 지금 올해까지는 아주 상황이 좋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그 물량도 물량이지만 반도체 그 가격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다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 단가가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 지금 이 반도체 쪽의 대표 세 주자들이, 세계 기업들이 지금 심각한 경쟁을 하고 가격 경쟁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까지 가능하겠느냐? 저희들은 꼭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조정이 될 거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현지 생산, 이 미국 쪽으로 이미 만들고 있는 공장들이 이제 생산을 출하를 시작하게 되면 수출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16% 이상 되는 성장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성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굉장히 큰 ICT 쪽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이 영향 때문에 ICT 산업 전체에 대한 전망 자체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더 낮은, 살짝 낮은 성장률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성장 요인은 이제 뭐 계속 끊임없이 AI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가까이 앉아서 보니 이 오늘 행사 제목 자체도 AI, ICT 사이에 저 기호가 마치 제미나이처럼 보이는 게 지금 아마 이 AI 얘기를 끊임없이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 반도체 수요 성장률 2가지로 짚었는데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29년도까지 되게 되면 AI 반도체가 40% 가까이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같은 해의 전망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반도체 시장을 끌고 갈 거다.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럼 그 따라서 함께 고부가 가치 DRAM이나 낸드 플래시 쪽의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다. 이 2개가 이 시장을 끌고 가는 성장 동인이 될 것 같고요. 성장을 우리 반도체 시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설계, 제조, 패키징, 공급망 등에서의 어떤 병목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분명히 우리 발목을 잡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관세 문제도, 그리고 보조금 문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제약 요구를 작동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4가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하지만 강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AI 얘기와 관세 얘기 두 단어에 계속 집중하고 있지만 계속 최근까지 우리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던 단어가 중국이라는 단어인데, 아마 계속 제가 발표드리면서 중국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모리 파운드리 분야에서 기존 과점 체제에서 이제 드디어 중국 업체가 추격을 해온다. 이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성장에 약간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표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전망한 건 아니고 역시 가트너의 전망입니다. AI 반도체만 따로 이제 본 건데요. 결국 이제 학습 추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30% 무려 성장할 것 같다. 지금 올해는 굉장히 더 높죠. 그래프 보시면 47.6%, 내년도는 30% 정도 성장할 거다. 그리고 내다보고 있고요. 가트너가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온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연평균으로 25% 정도는 26% 가까이 성장할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동인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AI 자체가 지금 생성 AI가 지금 뭐 에이전트 AI 얘기를 하고 있고 피지컬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런 반도체가 같이 또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 시장들을 이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AI 반도체 영역에서 잘 되느냐 마느냐는 이 성장 제한 요인 쪽일 것 같은데 이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생태계 전략 이건 왜냐하면 일정한 생산 라인을 따라서 그룹을 형성하게 나가는 그림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편승하지 못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AI 반도체도 당연히 중국이가 뺄 수는 없겠죠. 몇몇 기업들이 지금 AI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쟁자들로 부상을 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8개 품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5년, 26년을 비교를 해보면 내년도가 더 낮을 것 같다, 성장률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반도체밖에 없고요. 근데 반도체가 워낙 크죠. 워낙 올해 좋았고 그리고 내년도는 좀 더 성장률이 낮다. 근데 나머지 7개 품목들은 대부분 다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쏙 시원하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보시면 이거 지금 OLED 패널 적용률 상승에 따라서 시장이 확대되고 부가가 패널 수요도 상승해서 전년 대비 그러니까 25년도 대비해서 소폭 성장하겠다라고 지금 내다본 게 생산이 0.4%, 수출이 0.9%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숫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올해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25년도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거의 9% 정도 갈 것 같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LCD 쪽에서 철수를 하면서 그 영향이 여파가 올해까지 상당히 미친 것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올해 뚝 떨어지고 나면 내년도에는 그나마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숫자를 내놓았습니다. 성장 요인은 물론 IT 기기 쪽에서 OLED 패널 적용률, 지금 특히나 애플이 내년도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OLED로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겠다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도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늘어나면서 그게 맞춰서 적응이 그게 잘 맞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패널 수요 그리고 늘어날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성장 제한 요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지금 이제 관세 부과 얘기가 지금 다시 여기 또 한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산 공장을 지금 중국 쪽에서 멕시코 쪽으로 옮긴 상태인데 멕시코 쪽 관세 문제가 아직 불안 요소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중간재고 최종재의 수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재가 어떻게 관세가 매겨지냐에 따라서 다시 영향을 받는 이런 구조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변수가 남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성장 제한 연유로 지금 관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TV 모니터 수요가 이제 정체가 되기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역시 디스플레이도 중국 얘기를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중국도 지금 OLED 쪽을 보니까 이 숫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출하량 비중에서 지금 중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옴디아의 지금 계산입니다.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에 상당히 지금 불안 요소로 작동할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하고 주변 기기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이 생산 역시 AI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거기에 필요한 SSD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내년도에는 4.7% 정도 생산이 4.7% 그리고 수출은 10.1% 정도 성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뭐 0.7% 정도 지금 수출이 0.7% 정도 성장할 걸 내다보고 있는데 그거는 그 전년도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60% 이상 성장을 해버렸고 그 기저 효과가 아직도 여파가 남아 있어 25년도는 매우 낮은 수준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 성장 요인으로는 이제 역시 AI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클라우드 서비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I 쪽 PC 자체가 이제 AI PC가 이제 확산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윈도우즈 11 업데이트 등이 이제 이 PC 수요를 굉장히 자극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 제한 요인으로는 이제 기술 발전하면서 저비용 고용량 제품의 생산 그리고 시장 내 경쟁 상황이 이제 좀 심화되면서 SSD 쪽에 가격 하락이 일어나겠다. 지금 마이크론 쪽이 상당히 치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뭐 일본에는 새로운 종류의 낸드가 개발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우리의 성장에 부담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AI PC 자체가 이제 전환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그리고 또 교체 주기가 좀 점점 길어지는 추세가 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중장기적으로는 좀 완만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신방송기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여기서는 휴대폰이 차지하는 거고요. 아마 생산에서는 한 절반 정도 됐던 것 같고 수출에서는 한 80% 이상이 휴대폰일 겁니다. 통신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생성형 AI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분야고 AI 스마트폰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 이 두 가지가 수요를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생산이 3.3% 정도 그리고 수출은 한 1.9%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살짝 이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요거보다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2%대였나? 이것도 0점대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휴대폰 시장 자체가 워낙에 애플은 고가, 삼성은 중저가 이런 시장이었는데 여기에 중국이 참전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중국이 들어온 시장이 먼저 중저가로 들어왔고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덕분에 우리 성장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프리미엄 제품은 또 중국이 들어오는 그 그림이고요. 이 통신방송 휴대폰 쪽의 성장 요인을 보시면 역시 생성형 AI 탑재 스마트폰 확산 그리고 에이전틱 AI 도입에 따라서 프리미엄 휴대폰의 이제 교체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리고 중저가 모델까지 AI를 담게 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아까 애플의 OLED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폴드폰 그러니까 폴더블을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이 출시할 그 폴더블 폰 그런 영향들 때문에 역시 스마트폰 시장도 아마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스마트폰 쪽의 성장 제한을 하는 요인들은 이제 경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교체 주기 문제, 교체 주기 자꾸 늘어나는 문제, 그리고 중고품 시장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이나 그래도 이번에도 역시 중국 이야기 그런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중저가는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프리미엄 폰으로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휴대폰 시장을 굉장히 좀 시장의 성장을 제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 하드웨어 쪽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이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통신 서비스 이쪽에는 이제 사실은 수출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간단한데요. 통신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 앞에 지금 단어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침해 되겠죠. 개인정보 침해 사고 때문에 사실은 통신 서비스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전망했던 것보다 나쁠 것 같고요. 지금 0.7% 정도 내년도 생산이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데 3사의 무슨 매출이 줄었고 심지어 아마 제 기억에 지금 밑에 그래프 보시면 25년에서 6년으로 옮겨갈 때 지금 그 생산액이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3사의 그 무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맨 윗부분 큰 부분이죠.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의 무선 쪽의 성장은 알뜰폰에서 일어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향으로 내년도는 0.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0.5% 정도가 아니었는지 기억하고 있고요. 역시 좋지는 않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좀 반전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유무선 인터넷 세대 전환 그리고 데이터 수요 증가 때문에 과거에 1%대에 가까운 그런 성장이 회복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5년 연평균으로는 0.9% 정도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이 통신 서비스의 성장 요인은 일단 5G 기가 인터넷 전환에 따라서 이동통신하고 초고속 인터넷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성장 요인으로는 이제 AI 클라우드 환경 확산에 따라서 전용 회선 같은 이제 기업 부문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 이 두 가지가 성장을 이끄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은 이제 매번 반복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요구, 아무래도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건 얘기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통신 분야의 이제 숙제죠.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게 여전히 속 시원하게 개발이 된 게 없다. 비전을 보이고 있는 게 없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 통신 서비스 시장을 이제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는 아마 다른 품목보다 훨씬 좀 약간 훨씬 암울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사실은 아마 어떤 분이 보더라도 답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온라인 미디어를 포함하는 굉장히 큰 미디어로 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전통적인 방송 서비스는 이제 지상파, 유료 방송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방송 쪽에 지상파 TV 매출 하락, 그리고 유료 방송 가입자 수 정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림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마이너스 0.8, 올해는 아마 더 심각해서 마이너스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그림 보시겠지만 가입자 수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료 방송 가입자와 연동되어 있는 방송 매출이 많습니다. 사실은 유료 방송 수신료 그 가입비 자체도 이제 물론 줄어들겠지만 정체가 되겠지만 유료 방송 가입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상파가 받게 되는 재송신 대가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PP들이 받게 되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줄어드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겠느냐, 저희들이 억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 우선은 이제 프로그램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작이든 판매든 프로그램 쪽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는데 그래도 힘을 좀 발휘하지 않겠느냐 내다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망하시는 분하고 표현하기를 그야말로 근근히 지금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23년, 24년 연속으로 제작이나 프로그램 판매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희망은 여전히 이쪽이라고 내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성장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OTT 결합 상품이나 패스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아주 뚜렷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기여는 할 수 있는 요소들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장 제한 요인 앞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료 방송 쪽의 가입자 감소, 그리고 심지어 IPTV까지 그동안 좀 계속 성장해오던 IPTV까지 매출액이 정체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시장이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실시간 지상파 TV죠. 지상파 TV나 PP, 유료 방송 채널들의 그 실시간 TV 방송의 영향력이 계속 줄이기 때문에 광고, 이쪽에 광고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광고는 여전히 결국 온라인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그림이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마이너스라는 부분을 기호를 떼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마이너스 0.3% 정도 5년 연평균 그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보 서비스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뭐 클라우드도 서비스 들어있기도 하고요, 온라인 광고도 들어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디오, OTT 같은 플랫폼들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바일 비디오 중심의 온라인 광고 성장을 견인할 것 같고, 그래서 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성장을 할 것 같다. 올해는 아마 예측이 3.1%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4.3% 정도 생산이 늘어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평균으로도 지금 온라인 광고 둔화가 좀 장기적으로 좀 되겠지만,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도 지금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위협 경쟁 압력이기 때문에 전가세가 약화되겠지만 어쨌든 성장은 좀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연히도 숫자가 같습니다. 생산 쪽은 연평균도 지금 4.3%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성장 요인은 이제 앞에 그 타이틀에 있는 제목이랑 거의 같죠. 이거 모바일 비디오 중심 온라인 광고, 이게 성장 동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럼 OTT 쪽에서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영향을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이제 계속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쪽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다. 이런 것이 성장 동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이제 요 온라인 광고 쪽이 약간 판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제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포털형, 기존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포털의 검색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광고를 실을 자리가 없어 보인다, 없어져 가고 있다. 대신에 이제 심지어 SNS나 숏폼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AI 검색까지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라서 굉장히 분산돼가는 그림이다. 이런 것이 성장을 좀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쪽, CSP 쪽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국내 사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업자들, 그것도 빅테크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쪽이 들어와서 이미 등급도 뭐 무슨 하 등급인가 받아서 이 국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완전히 끝났고요. 그리고 중국 클라우드 회사들도 이미 국내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클라우드 시장을 좀 잠식할 것 같고요. 마지막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IT 서비스, 패키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 주로 크게 우리가 분류하면 세 가지 정도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 이 영역도 결국은 AI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AI 전환이나 그리고 통신금융 공공 부분의 보안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년 대비 좀 성장하겠다. 그래서 3%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2.3% 될 겁니다. 늘어나고 내년도에는 3% 정도 성장하겠다 내다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비슷합니다. 2.8% 정도 5년 CAGR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AI나 클라우드나 로보틱스 같은 그런 차세대 기술 수요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질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조금 성장 요인을 조금 뜯어보면 IT 서비스 쪽에는 AI 전환하고 그 솔루션 수요가 내려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SaaS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안 및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게임 쪽에서는 이제 생성형 AI가 활용한 그런 서비스들이 늘어날 것 같고, 수익 모델이 계속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성장 동인이 이 게임 쪽은 성장 동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을 보게 되면 IT 서비스 쪽은 이제 국내 경제가 성장을 하지만 대형 SI 프로젝트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는 거. 요거가 우리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소기업 쪽에서 보면은 AI 활용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 성장은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역시 글로벌 외산 소프트웨어의 약진, 그리고 이제 사스의 진출 확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좀 있겠다는 거고요. 게임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경쟁도 이제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규제도 좀 더 심해지는 분야에 있고요. 심지어 앞에 저기 그 수익 모델 전환에서 보시면 하이브리드 모델, 확률형 아이템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 이런 수익 모델에 대해서 유럽 뭐 벨기에인가 네덜란드가는 보니까 거의 이제 이걸 도박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규제를 강하게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바일,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임은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멀티 플랫폼 전략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체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성장의 제한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30분밖에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느라고요. 2페이지 정도 남았는데요. 잠깐 그냥 앞에 했던 얘기를 정리해드리는 수준입니다. 우선 두 가지 얘기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AI가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다가 보면 이제 관세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를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와 제약의 혼재, 뭐 이렇게 제가 말은 만들었습니다만은, 우선 왼쪽 보시면은 AI 활성화에 따라서 ICT 수요 증가가 성장을 끌고 있습니다. 끌어올립니다. 그 개인, 기업, 정부 부문의 AI 활용이 늘어나서 결국은 AI용 컴퓨터, 클라우드, 부품 수요까지 갈 것 같고요. 휴대폰이나 PC도 결국 AI 기기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결국 고성능 부품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뭉쳐져서 AI 서비스 자체뿐만 아니라 AI 서버나 AI 폰 성장,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부품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계속 성장하는 이런 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고민은 이제 AI가 마구 커가는 것보다 우리를 이제 이 AI 산업을 이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런 것 전력 공급 제대로 해놔야 이제 AI 서비스가 제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가 설치할 거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이쪽 분야 전문 인력은 제대로 수급이 될지,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는 또 학습 데이터를 좀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앞으로 투자나 성장 속도를 제약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염려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 시작됐습니다만은 AI 안전 보안 기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나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저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쪽에 나쁜 얘기가 조금 붙어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거꾸로 오른쪽에 보시는 관세 이야기는 좀 나쁜 이야기에 좋은 얘기가 살짝 붙어 있는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인상 그리고 통상 관련 규제 강화가 이제 되면서 이제 원가에도 압력이 올 것 같고, 그 통관이나 원산지 규정 관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 이제 생산 거점을 이동할 것인가, 부품 조달 경로를 어떻게 또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는 게 이제 우리 산업이 직면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게 타결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와 미국 통상 협상이 일단
타결이 된 그림 외형상으로는 그런 그림이어서 나름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이건 전망이라기보다는 관세 수준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고,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 항상 경제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면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과 우리 수출이들이 이제 보완 관계를 일으키면서 뭔가 좀 좋은 쪽으로 시너지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영향들이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휴대폰, PC 이렇게 부품 품목별로 좀 다르게 오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워낙 그 플러스 쪽 요인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특수 때문에 기회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메모리나 첨단 패키징 이런 것들. 그리고 통상 측면의 불확실성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쪽이 더 좋은 쪽이 강한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나 휴대폰, PC 쪽은 관세 영향이 오히려 좀 큰 것 같습니다. AI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만은 관세나 원산지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진 압착 대응, 그리고 생산지 다변화 같은 게 필요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요약은 제가 중원부원이라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는데, 마지막 맨 오른쪽에 보시면 원산지 공급망, 원산지 문제, 그리고 공급망 문제 결국은 해결해야 될 거고, AI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또 인력 문제, 전력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승부처가 되겠다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뭐 제가 제 전문 분야는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까, 큰 그림 2개 정도고요. 성장 제약 요인들은 어떻게든 좀 해소를 해야 되고, 성장 요인들은 우리가 더 강화시키는 거가 답이죠. 그래서 결국 통상 위협 쪽에서는 대응을 잘 해야 되고, 불확실성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결국은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나라를 그리고 품목을 바꾸는 게 답일 수밖에 없고요.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하는 거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급망 문제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 부분들 소재 장비 분야들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좀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게 정책 시사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우리 기업과 그렇게 경쟁은 하지 않는 그런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외국 기업들이라도 국내에 좀 끌어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환경이 워낙 자꾸 바뀌기 때문에 요걸 예측 가능성을 좀 놓기 위해서 그런 정부가 좀 장치들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성장 기회 극대화를 위해서는 결국 이제 다들 아시는 그 AI 전략들이 성장 전략, 산업 정책이 될 것 같고요. 인프라하고 인력 정책 쪽에서는 이제 전력 데이터 센터 문제들, 그리고 이제 핵심 인력 양성 문제나 해외 인력 유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R&D나 데이터 정책 쪽에서는 메모리, 첨단 패키징 등 이 전략적인 기술, 전략 기술 부분에 선택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터 출처 안전 기준 이런 거에 대한 좀 명확하게 해서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30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는 저희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준비했던 전망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